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해결되지 않던 문제로 고심하던 중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에서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가 잠시 조율되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이 제시한 바로 이 매혹적인 개념, 동시성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생전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개념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죠. 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려 할 때 너무나 쉽게 원시적인 마술적 사고로 퇴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 안에 작은 도깨비가 살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저기 봐, 비행기가 날아가네. 이건 분명 어떤 징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과관계를 넘어선 합리적 사고를 멈추고 주술적인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세상을 이해해왔던 방식이기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런 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 인과율,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현대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시성의 핵심입니다. 한 번은 폰 프란츠가 동시성에 대해 강연을 마친 후 한 일본인 학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동시성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과율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인과율이라는 개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동시성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두 개념을 비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동양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시성의 개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융 역시 동양의 고전인 주역을 깊이 연구하며 동시성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과제는 이 개념을 현대 물리학과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여 서구의 이성적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융이 구분한 다른 개념, 비인과적 질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인과적 질서란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질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이 반으로 붕괴하여 납이 되기까지에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원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죠. 빛의 속도가 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인지 더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6을 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되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또한 6이 됩니다. 덧셈과 곱셈의 결과가 같아지는 유일한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인을 댈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세계와 정신 세계에 존재하는 비인과적 질서입니다. 반면 동시성은 이러한 보편적 질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창조되는 단 하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게에 가서 파란색 드레스를 주문하고 수선을 맡긴 뒤 다음 주에 배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저에게 아주 가까운 친척이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게에서 도착한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주문한 파란색 드레스가 아니라 검은색 드레스가 잘못 배송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 사건입니다. 친척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검은 드레스를 보내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애도라는 내면의 심리적 주제가 외부 세계에서 검은 드레스라는 상징적 사건과 의미 있게 일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그 순간에만 특별하게 창조된 유일무이한 경험입니다. 원시적인 마술적 사고는 이것을 운명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의 개입으로 간단히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를 시간 속에서의 창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입자가 갑자기 생성되는 특이점 현상과도 같습니다. 기존의 확률 계산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탄생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과율의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 특정 조건 하에 아이가 태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동시성의 관점, 즉 점성술과 같은 관점에서는 특정한 우주적 순간에 하나의 고유한 존재가 특이점처럼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탄생 차트는 그 순간의 우주적 특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융은 인과율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래를 예지하는 텔레파시 꿈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이 나는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그 꿈이 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진이 그 꿈의 원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과율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시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꿈에서 어떤 특정 숫자들을 듣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펼쳐보니 자국의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그 비행기의 편명이 바로 꿈에서 들었던 그 숫자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사건이 그 여성에게 정신세계의 실제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그 여성은 자신의 꿈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의식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추락하는 비행기의 번호까지도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일까요? 융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자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한 점성가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별자리로 누군가의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늙고 병든 상태에서 매우 부정적인 행성 배치가 나타난다면 이 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사건일지, 깊은 우울증일지, 질병일지, 혹은 죽음일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용합니다.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도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죽음이 아닌 깊은 성찰의 우울증으로 혹은 극복 가능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1960년 융은 앤서니 코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텔레파시, 예지, 동시성과 같은 초심리 현상들이 기적이 아니라 무의식의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과 물질, 생각과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근원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죽음, 질병, 사고와 같이 감정이 고조되는 원형적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원형이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내재된 선천적인 심리 패턴을 말합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사랑과 같은 감정들은 특정 원형을 활성화시키고 바로 이때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공명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심리 현상은 우리가 초능력을 가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 과정은 정상적입니다. 기적적인 것은 인식된 사건 그 자체입니다. 즉,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통계적인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확률의 존재는 동시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융은 한 유명한 사례를 듭니다. 합리주의에 빠져있던 한 여성 환자가 치료 중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황금 풍뎅이를 선물 받는 꿈을 꾸었다고 융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의 창문에서 무언가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자 놀랍게도 꿈에 나온 황금 풍뎅이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풍뎅이 한 마리가 방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이성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풍뎅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재생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그 풍뎅이가 자신의 신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순간 그 장소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융은 이처럼 정신과 물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동일한 존재가 가진 두 가지 다른 측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은 자연 그 자체와 다르지 않으며 자연이 모든 것을 포함하듯 집단 무의식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은 종교적 언어로는 신의 뜻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도와주는 신성한 존재의 원형이 활성화되고 예기치 않은 힘이나 영감이 솟아나 기적처럼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필요가 가장 절실한 곳의 신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결국 동시성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세상이 그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의미를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그 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우주가 바로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지적인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